12일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거점인 레바논 남부 빈트 지베일로 진격했습니다. 인근 병원을 급습한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무장대원을 사살하고 무기고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 NNA는 빈트 지베일에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사이에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NNA는 12일 아침 이스라엘군이 빈트 지베일 시내에 남은 구역들에 침투해 일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또 이스라엘군이 마을 외곽과 진인도를 포병으로 포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스라엘군은 이 일대를 포위하고 헤즈볼라 무장대원들과 기반 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마을 외곽에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군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며 맞섰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빈트 지베일의 한 병원을 급습해 그 안에 의심해 있던 헤즈볼라 무장대원 약 20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빈트 지베일은 헤즈볼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2006년 제2차 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군은 이 마을에서 헤즈볼라와 교전을 벌였지만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실패했죠. 앞서 2000년에도 이스라엘군이 18년간의 점령 끝에 남부 레바논에서 철수했을 때 헤즈볼라 수장이었던 하산 나스랄라가 이곳에서 승리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남부 이스라엘 통제 지역을 방문해 우리는 이 안전지대 덕분에 레바논으로부터의 침공 위협을 저지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대전차 사격의 위협을 밀어내고 있으며 로켓에도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공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9일 이란과의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교전을 주고받았는데요. 헤즈볼라는 12일에도 이스라엘 북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며 로켓과 드론을 국경 너머로 보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2020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스라엘도 다시 전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스라엘군이 단순한 대비 태세를 넘어 이란의 기습 공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력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공영방송카는 군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전쟁이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충분히 압박하지 못한 채 너무 일찍 끝났다며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 재개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과의 충돌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불안정한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좌초된 날, 네타냐후 총리는 방탄복을 입고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바논은 휴전과 무관하다며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נכונות להילחם והם נלחמים היטב, המלחמה נמשכת, כולל בתוך רצועת הביטחון בלבנון שיש עוד מה לעשות ואנחנו עושים אות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괴멸을 명분으로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말입니다.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자제 촉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타냐후는 또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한창이던 하루 전에도 영상 성명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뜻대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할 거라고 했습니다. המערכה טרם הסתיימה, אבל כבר עכשיו אפשר לקבוע בבירור. יש לנו הישגים היסטוריים. 특히 이란 핵과학자 살해와 핵시설 타격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핵이 제거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협상 기간 동안 네타냐후 총리가 보여준 행보는 앞으로도 협상판을 깰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휴전 직후부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총공격하면서 이란이 강력 반발했고 이는 종전 협상을 뒤흔든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외신들은 네타냐후가 전쟁에 매달리는 결정적 이유는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재판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일 휴전 발표로 비상사태가 해제되면서 재판이 재개되자 네타냐후는 극적인 상황을 이유로 또다시 재판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원은 어제 안보와 정치적 상황을 인정해 재판 2주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오상현입니다.
스페인 말라가 남부의 엘브르고 마을 광장. 귀를 찢는 연쇄 폭음과 함께 광장에 세워진 인형 하나에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7m 높이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인형을 폭파하는 장면입니다. 기관총을 쏘듯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폭발음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 인형은 찢겨져 나갑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던 폭음은 붉은 화염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터지고 폭발 전에도 사방으로 튑니다. 폭약만 14kg이 쓰였는데 인형 틀만 남을 때까지 폭파가 계속됩니다. 광장을 넘어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물론 창문 앞에 나온 주민들까지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이 행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후에 엘브르고 마을에서 진행된 가톨릭 전통 행사, 이른바 유다 불태우기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끔찍한 반유대주의적 징후라고 비판하며 지난 11일 최고위급 외교관을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는 스페인 정부의 체계적인 선동이 낳은 결과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외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반유대주의, 모든 형태의 증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있다며 이와 반대되는 이스라엘의 악의적인 주장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논란에 대해 엘브르고 마을의 시장은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라며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의 인형이 사용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멕시코에서도 부활절을 맞아 이른바 유다 불태우기가 진행됐는데 이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악마로 묘사한 인형을 폭발시키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현대판 히틀러